네, 여러분. 이제 우리 간이과세 27번 조각이죠. 간이과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 문제가 나와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 뒤에 제가 관련한 이론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실어두긴 했는데 강약을 조정해서 일단 뭐 되게 쉽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봅시다. 적당하게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자, 138. 그러니까 여기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물어볼 게 되게 또 쓸 수 있어요. 물어볼 것들이 많아. 물어보고자 하자면,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단 기출되었던 문제에 나오는 요 보기에 대한 정오 정도는 확실히 숙지하는 정도까지로 일단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큰 개념으로 간이과세는 그냥 좀 영세한 경우인 거예요. 영세한 경우. 그 사업자가 이제 규모가 되게 작거나 매출이 되게 작아서 어떤 그 기장 어떤 그런 거 적을 거 이런 것도 좀 힘들고 하니까 요거를 좀 간단하게 말 그대로 간이라는 게 여러분 뭔가 정규가 아니란 뜻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좀 편하게 해줄게.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뭐 세금 내는 것도 그냥 뭐 생략시켜주고 어떤 신고 의무나 이런 것도 최대한 간편하게 가자. 이런 제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이과세, 우리가 일반 과세자랑 간이과세자랑 한 번 했다고 쭉 간이과세인 게 아니에요. 간이과세로 시작했다가 또 이제 뭐 매출액이 뭐 장사가 잘 되거나 하면 또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고 또 매출액이 기준금액보다 이렇게 떨어지면 또 일정 시기에 또 간이과세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유형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 여러분 일선에서 일하실 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유형 변경 통지서 막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같은 것도 해드리고 하는데 일반이랑 간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자, 일단 세법상 표현을 봅시다. 간이과세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은 1영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8천만 원. 1년 매출액 쉽게 생각해서 8천만 원이 여러분 미달하면 일단 간이, 이상이면 일반이거든요. 이게 기준금액이 8천만 원인 거예요. 자, 일단 1년 해봤더니 1영년이니까 어떤 그 해의 매출액이 7천만 원이다. 그럼 미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간이가 되겠어요? 그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X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매출이 7천만 원이야. 그럼 간이가 되는 기간은 언제예요? X 2년 7월 1일부터 X 3년 6월 30일까지 간이가 되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인 경우에 일반 과세자도 이 기간 동안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한 번씩 봅시다.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쭉 볼게요. 그래도 이론 공부할 게 꽤 많아요.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런 문장들 쭉 보겠습니다. 일단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로 겸용하는 경우에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됐죠? 일반 과세 사업장을 앞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간이 과세자가 요걸 빼뜨리면 안 돼요. 간이 과세자였어, 기존에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뭔가 배제 사업이라는 걸 신규로 추가하게 됐대요. 근데 그 업종은 간이 과세 배제 사업이래. 그러면은 어때? 얘는 이제 간이 과세자가 아닌 거에 돼야 되잖아. 언제부터? 요 배제 사업을 신규로 추가로 개설한 겸용을 시작한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언제? 다음 과세기간부터 넌 이제 간이 아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장을 신규로 개설했대요. 그럼 이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간이가 아니겠지? 되게 잘 되는 거 하나 더 오픈한 거예요. 그죠? 그때는 해당 과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또 역시 다음 과세기간부터 더 이상 너 간이 아니다 라는 거. 됐죠?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신규로 검증해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요 경우겠죠? 이 경우를 말하겠죠?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이 경우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가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 게 이게 사업 장사가 잘 안 됐대.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게 됐대요. 그럼 뭐만 남아? 그럼 또 간이만 남겠죠. 그럼 또 언제부터 또 간이를 적용해 준다는 거야? 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을 폐지하는 날짜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너 다시 간이다 이렇게.
해준다고.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출되었던 것까지 이해하는 걸로 쭉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이론 정리는 최대한 좀 많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다 넣어두긴 했는데, 요거를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보시고, 아닌 분들은 확률상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분의 1이라고 해도 안 나온다? 아예 안 보시면 안 돼요. 대략적으로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는 꼭 이 파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2분의 1이 이것만 간이 가세만 문제로 나온다면은 이게 2분의 1 확률이지만 나올 확률이 다 엮여 있잖아요. 특히 총칙 쪽은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 있죠. 간이 가세가 있고 일반 가세가 있고 이 둘이 서로 유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더라. 이런 거 자체를 알고 있는 것도 시험에 도움이 돼요, 당연히. 아시겠죠? 디테일하게 이 경우에는 언제부터 되고 이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뭐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 그죠? 그리고 이 둘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기간에 따라 그런 것들, 그런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총칙 같은 거 다른 파트 풀이할 때 베이스가 돼요. 됐죠? 자, 한번 쭉 보시고 요런 나와 있는 문구들은 다른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볼까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부터가 아니고 그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는 거. 이렇게 봅시다. 내용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문제별로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이따 문제 나올 건데요. 이 유형 변경이 조금 까다로워요, 여러분. 자, 간이 과세자였는데, 나 간이 포기할 거야. 일반 과세자 할래요? 일반 과세자 해야지 매입세 공제도 받고 나는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간이 과세 포기한다고 해봐요. 그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기간으로 한다. 즉, 1번. 기존에 나는 간이었죠. 근데 간이를 포기하면 일반이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간이로 보고 언제부터 일반으로 볼 것인가. 지금 그 문제예요, 이거. 아시겠죠? 일단 간이 과세자로서의 마지막 기간이죠? 일반 되기 직전이잖아, 이제. 간이 포기했으니까. 언제부터다?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뭐 3월 25일에 포기했다 그러면 1월 1일이겠죠? 개시일이니까. 이때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4월 25일이라고 했죠? 그럼 언제? 신고일이 속하는 달 4월이죠. 마지막 날 4월 30일. 맞죠?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간이인 거예요. 마지막 간이 기간이죠. 이제 일반은 언제부터 돼요? 일반으로서의 기간. 봅시다. 자,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 4월 25일. 속하는 달 4월 30일. 속하는 달 4월이죠. 다음 달 1일. 당연히 5월 1일부터 해야 되겠지. 4월 30일까지 지금 간이로 끝났잖아.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날짜를 넣어서 생각하면 좀 외우기 쉽겠죠?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 4월 25일. 이 속하는 달 4월의 다음 달 5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금 1기잖아? 종료일 언젠데요? 6월 30일. 즉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일반 과세자로서의 첫 번째 기간으로 한다고. 1기가 쪼개지는 거예요.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반. 이렇게 됐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기출되었던 문장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씩 해봅시다. 1번.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에 속한 해가 아니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변경 과세 유형을 적용한다. 요 뒤에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넘버 여기죠? 신규 사업자인데 얘가 간이과세를 적용하거나 이제 더 이상 간이가 아니야 하거나 그런 새로 적용하는 건 언제부터? 최초 사업 개시의 해의 다음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1일까지로 한다. 1번이에요. 됐죠? 1번.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사업장을 신설했대요. 그죠? 간인데 일반을 하나 더 칸이 추가로 했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영세하지 않구나. 부자구나. 사업장이 2개나 있구나. 그 하나는 일반 과세까지 받구나. 더 이상 간이과세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때? 일반 과세 사업 적용자의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다음 과세 기간의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뭐 간이 과세 적용 배제한다라는 거야. 너 이제 더 이상 관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 기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됐죠? 계속 사업자야. 1년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급대가의 기준금액 얼마인데요? 8천만 원. 이 되는 해의 언제? 다음해 7월 1일부터 바뀌죠. 뭘로? 일반으로 바뀌죠. 됐죠? 8천만 원 이상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언제부터? 다음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간이로서 적용해준다라는, 일반 과세자로 적용해준다라는 거예요. 간이과세 사업자인데, 나 간이과세 포기할 거야. 라고 하면 언제부터? 신청한 달에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과세자 변경된다. 요거 방금 우리 봤던 거잖아. 다시 보고 올게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 언제까지 이제 마지막 간이로서의 마지막 기간이 있고 일반으로서의 이제 첫 기간이 있다. 그걸 어떻게 쪼갠다? 방금 요거죠. 간이로서의 마지막 기간은 만약에 4월 25일에 포기했다. 그러면 1월 1일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1월 1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 4월 마지막 날 4월 30일까지 간이로서의 마지막 기간. 일반으로서의 첫 번째 기간은 언제?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 4월 25일 이 속하는 달 4월 의 다음 달 5월 1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1기의 종료일 6월 30일 즉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일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두 개로 1기를 쪼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만 오케이 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여러분도 잘하고 계실 겁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할 거야. 그럼 일반 과세자는 언제부터? 일반 과세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과세자가 된다. 오케이. 맞는 것들은 다 봤고요. 2번이 틀린 건데, 자, 내가 기존에 간이과세를 하다가 이번에 추가로 간이과세 배제 사업인 업장을 하나 추가로 했대. 겸용하게 됐대요. 그러면 뭐? 이제 더 이상 얘는 간이가 아니어야 되겠죠? 일단 간이과세 적용 배제한다 맞는데 기간이 틀렸어. 그러니까 까다로워요, 이 문제. 자, 배제 사업이 추가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아니야. 2번 볼게요. 기존에 간이과세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신규로 추가했대. 그러면 간이과세를 적용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오케이. 언제부터? 여기 해당 사업의 개시일 추가하는 그 간이과세 배제하는 그 해당 과세일의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예요.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자, 기출되었던 것까지만이라도 보고 갑시다. 이론 정리 부분이 많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기출되었던 문장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까지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잘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간이과세자 정리, 이 앞에 문제가 오히려 갑자기 뭔가 유형 변경이라서 많이 이제 조금 더 난도가 있었고 여기는 조금 더 할만해요. 기본적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알아두시면은 뭐 당연히 도움돼요. 지금 이 문제풀이, 조효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 보실 때도 뭐 기본적인 틀을 아신다는 측면에서 좋아요. 간이과세자의 과표는 여러분, 과세기간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이에요.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 6개월씩 1년에 2번 나누잖아. 간이과세자는 그냥 1년에 한 번만 하자. 너 너무 신고 여러 번 하면 힘들잖아. 그리고 여러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급대가. 공급대가는 뭐예요, 여러분?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한 거를 공급대가라고 하죠. 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해요. 자, 요렇게 과표가 있죠? 그 공급대가 막 다 하는 것들 공급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그냥 세율을 곱한 거를 납부세액으로 해요. 우리 일반 과세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에다가 10% 곱한 거를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에다가 매입세액은 또 공제해주고 그래서 빼서 남는 거를 세금 내라 이거잖아. 근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과표에다가 공급대가에다가 쉽게 말해서 공급대가에다가 부가가치율을 곱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총 금액에서 이 업종은 총 판매액에서 이 정도 비율이 부가가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 단계에서 창출한 더한 added, value added잖아요. 가치를 더한 거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 공급가액이랑 뭐 매입세 공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하는 건데 그걸 도출해내는 건데 이제 간이가세자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뭐 여러 부담이 크니까 간단하게 가자는 거야. 일반적으로 네가 매출이 이만큼이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이만큼 돈을 받았으면 그 중에서 보통 너희 업종이면 이만큼은 부가가치야.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 내. 매입세액을 추가로 빼주는 게 없어요. 그냥 네 판매액에서 순수하게 이 정도 퍼센트지가 보통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부가가치야. 한 번에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계산식 안에 매출세액과 매입세 공제 이런 걸 그냥 다 녹여낸 거야. 이 부가가치율 안에 심플하게 가자는 거지. 됐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 문장 하나하나를 다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개념만 이렇게 와닿으시면 문제 풀 때 도움 돼요. 아시겠죠? 간이가세자도 여러분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문제가 된다고. 간단하게 치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됐죠? 간이라고 해도 여러분 장사 잘 되면 외국에 막 수출 좀 해주세요 하면 할 수 있잖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하지만 뭘 안 해줘? 대손세액공제에서 공부했었어. 대손세액공제는 간이가세자 안 해주고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할 때는 안 해준다. 뭐 이런 것들 했잖아. 간이가세자는 이미 되게 심플하게 적은 금액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구조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게 돼 있어. 그래서 대손세액공제는 안 해줄 거야 라는 거.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에 적용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요게 21년 7월 1일까지는 해줬어요. 근데 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안 하거든요. 그 후부터 안 해줘. 그래서 요거 알아두십시다. 지금 기준으로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이가세자. 그리고 요런 거 최종 납부세액을 747, 74.7%는 국세로 내고요. 25.3%는 지방소비세로 낸다.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둡시다. 이쪽에. 자,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적게 내게 해주겠다고 했죠? 일단 간이가세 기준금액은 얼마였어요? 8천만 원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8천만 원 기준으로 8천만 원 아까 앞에 보고 봅시다. 숫자 헷갈리면 안 되니까. 8천만 원 미달하야 간이에요. 8천만 원 딱 8천이면 일반과세자예요. 그죠? 8천만 원 미달해야 간이가세자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지금 여기는 뭐냐면 자,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 미만이면 아예 세금 낼 게 없어요. 납부 의무를 면제해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이 또 쪼개지는 거예요. 8천만 원 미만인 사람 중에서 또 쪼개져. 그 기준이 또 뭐? 4,800만 원이에요. 4,800만 원 미만이면 뭐? 그래, 이 정도 영세한데 납부 안 해도 돼. 면제해 준다고. 요걸 하나 알아야 되고 또 플러스 알파로 면제해 주는데 여러분 재고 납부세액 납부 의무는 면제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4,800만 원 미만 그래 영세하니까 세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걸 이따가 또 잠깐 볼 건데요. 재고 납부세액은 과거에 내가 일반 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일반 과세자일 때는 내가 매입했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때. 근데 그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로 변신한 거야. 그러면 세법은 너 과거에 재고 그 매입세 갖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받았던 거 좀 토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거야. 그건 이미 혜택을 받았었거든. 매입세 공제라는 그 금액에 대한 차감 효과를 이미 봤었어 사업자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납부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적게 벌었더라도 네가 이 적게 번 거에서 내가 뜯어가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일반 과세자일 때 네가 간이 되기 전에 공제 받았잖아. 그거 토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면제하지 않아요.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의무는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 됐죠? 요런 거, 요 정도까지. 짧게 우리가 발췌해서 공부해 갑시다. 여러분 요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의문이 있을 수 있어. 매입세금 계산서 수치세액 공제를 읽어보시고 아니 임마 네가 아까 전에 그 간이과세자는 그냥 부가가치율을 곱해가지고 그냥 전체 받은 돈에서 일정 부가가치율 곱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부가가치 창출한 걸로 봐서 거기에 뭐 10% 곱하든가 해가지고 세금 내는 거라며 매입세액이랑 매출세액을 전부 다 정리한 게 부가가치율이라며 근데 왜 또 여기서 매입에 관해서 공제해 주냐? 라고 의문이 있으신 분이
저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매입 공제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다시 읽어봐요. 매입 세금 계산서, 내가 뭘 살 때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는 걸로 해서 참 잘했다 해서 공급대가 0.5%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여러분 내가 간이야. 근데 내가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를 해. 근데 지금 만약에 간이 과세자 입장에서는 나는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아도 그냥 매출 쪽 숫자만 가지고 내 세금이 결정되잖아. 그래서 내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뭘 사. 내가 간이라고. 일반 과세자부터 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저는 세금 계산서 끊어주셔도 공제 못 받으니까요. 안 끊어주셔도 돼요. 이런다고 해봐. 그럼 파는 쪽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요인이 생겨. 쟤가 어차피 받아가도 공제 못 받으니까 쟤는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면은 나는 요거 매출 누락? 그냥 아예 안 판 걸로 좀 흔적을 어떻게 가공하면 안 되나? 이런 나쁜 요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이한테 너 거래할 때 그 매입세 전체에 대해서 공제해주고 이런 건 아니야 너는. 하지만 세금 계산서 수치 열심히 해. 그러면은 일정 부분 0.5%긴 하지만 모아두면 클 수 있겠죠. 공제해줄 거야.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열심히 받아라. 요런 유인을 하기 위한 거예요. 밑에 이렇게 여러분 초록색으로 적어놓은 것들이 그 내용이니까 한번 여유가 되시는 분은 읽어보세요. 뭐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10,000원 빼준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 요게 23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하는데 여러분 일단 요건 한번 읽어만 봐둡시다. 간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유의 좀 좋은 거니까, 투명한 거니까 유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한번은 여유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혹시 이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세세하게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내용 정리를 최대한 때 간이에 대해서 공부 한번 진하게 하실 수 있게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두긴 했는데 다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기출되었던 거 위주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린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이에요. 효율.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혹시 뭐 이 책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뭔가 활용하기 좋게 뭐 계속 활용하실지는 사실 저는 뭐 모르겠지만 공부했던 거 있죠. 그럼 일선에서 합격하고 나서도 뭔가 찾아볼 때 뭐 여기 책이 많은 게 담겨 있진 않지만 시험용으로 진짜 짧게 외웠던 것들이지만 뭔가 업무 보실 때 추가적으로 그 파트를 열었어. 그럼 내가 외우진 않았지만 그때 뭔가 정리가 돼 있던 걸 보면 이렇구나. 대략적으로 파악 다시 한번 하시고 어떤 실제 매뉴얼 있죠. 우리 많이 보는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법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딱딱 보는 것도 되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되게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제 교재가. 자, 일단 계속 할게요. 자, 여러분 간이가세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 어차피 뭐 얼마 안 되는데 몰래 해야지 라고 했어. 근데 걸렸어. 그러면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등록했다고 요놈 괘씸하다. 간이가세를 적용하지 않을 거야. 해주지 않을 거야. 이것도 아니라고요. 알았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 둘을 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간이가세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미등록한 상태로 간이가세자가 사업을 하다 걸렸다고 해도 요놈 괘씸하다. 너 간이가세 적용 안 해줄 거야. 이런 거 없다고요. 요건에 해당하면 간이가세를 적용해 줍니다. 됐죠? 요거에 대해서 정리하셨고. 이 페이지는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이게 갑자기 법인세가 들어가 있네. 제가 교재 만들다가 엉켰나 봐요. 희한하네. 얘가 왜였지? 자, 한번 넘어갑시다. 자,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간이가세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미등록 사업자에게는 간이가세를 적용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미등록하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 국세청도 모르고 혼자 몰래 뭐 하고 있다. 이 경우는 여러분 뭐 얘 세금 내지도 않을 거고 그런 경우는 그게 아니라 미등록하고 있다가 이게 알게 됐다는 거야. 과세관청이. 그 경우에를 말하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은 괘씸하다고 일반 과세 할 거야 이러면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간이과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부터는 맞는 건데 간이과세자가 미등록했다가 걸려서 가산세를 내게 됐대요. 그러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0.5% 공급가액의 0.5%다. 자, 3번 이런 거 나온다고. 요 정도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론 정리 많다고 아예 안 보고 이러면 안 돼. 간이라도 외국에서 니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수출해줘. 그럼 수출한다고. 그렇게 되면 영세율 적용합니다. 됐죠? 그리고 간인데 환산 공급대기가 4,800만 원 미만이다. 그럼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이고 여기에 이어서 재고 납부세액도 면제된다. 이러면 틀린 거죠. 제가 왜 재고 납부세액은 아무리 영세한 친구도 내야 되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오케이. 간이과세자가 원래 의제매입세액 언제까지는 해줬다고? 21년 7월 1일 전까지는 됐는데 21년 7월 1일부터 이후니까 7월 1일 포함해서 7월 1일부터는 뭐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알아둡시다. 이것도 나름 최근 개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알아둡시다. 140번으로 향해 가시죠. 140번. 여러분 간이는 최대한 심플하게 갈 겁니다. 안 끊고 한 번에 필요한 것들 쭉 할게요. 자, 간이과세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주의하자고 했죠?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어. 8천만 원 미만이면 어때? 그 영년 1년 동안 8천만 원 미만이야 공급대가가. 그러면 그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뭐? 간이야. 그치? 일반 과세자 였다가 8천만 원 미만이 됐어. 그럼 다음에 7월 1일부터 간이를 해준다고. 8천만 원 이상이면 반대로 간이었다가 또 일반으로 되고요. 그 간이냐 일반이냐의 기준이 8천만 원이었죠. 우리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얼마? 간이 중에서도 4,800만 원이었다고요. 4,800만 원 미달이어야 면제. 요거 구별합시다. 이 정도는 여러분 외울 수 있다고. 우리 심플하게 부담 없이 외울 수 있다고. 간이과세 관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틀렸어. 방금 봤잖아. 21년 7월 1일부터 안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간이 의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걸로. 봐요 여러분. 심플하게 했던 게 반복되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미등록 과세세를 적용할 수 없다. 아 왜? 간이 몰래 하다가 알게 됐어. 등록하셔야죠. 하세요. 라고 하면 미등록 과세세 0.5% 하는 거 알잖아요. 납부 의무 면제다도 신고 불성지 과세세가 적용된다. 이건 아니고 밑에 따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나머지는 밑에 아까 봤던 거 똑같은 거니까 5번. 여러분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록 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납부할 것도 없는데 뭐 이런 것들도 난 적용하지 않을게 라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하나 방금 말했던 거 적용 하나 해두시고요. 이해해 두시고 3번. 여러분 간이야. 근데 도매업을 신규로 겸용으로 추가했대요. 그럼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 이상 얘는 간단하지 않네. 이제 규모가 크네. 장사 잘 돼가지고 어디서 돈을 빌렸나? 장사 잘 됐나?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거야. 아까 이슈가 그거였죠. 언제까지 간이를 적용하고 이제부터 일반이다. 그거에 대한 걸 물어봤잖아. 다 볼게요. 3번에 대한 거 봅시다. 더 이상 간이가 아닐 건데 언제까지는 간이고 이제 더 이상은 너 간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뒤에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고 반복되지만 이거를 다 매번 다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중을 가리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3번.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존의 간이었다가 간이과세 배제 사업, 도매업은 간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도매는 크게 떼다 크게 넘기는 건데 간이 아니라고요.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신규로 겸용하는 경우는 언제까지? 요걸 일단 요거 언제부터 간이과세가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더 이상 얘는 간이가 아니야. 반대로 말하면 언제까지는 간이다?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뭐예요? 일반이죠. 맞죠? 동의하시죠? 앞쪽으로 가봅시다. 언제까지는 간이로 마지막 간이로 봐준다? 간이가 도매를 추가했어. 그러면 그 사업 추가하는 도매업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야. 언제부터는 일반이야? 그 다음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너는 일반이다 라는 거. 요렇게도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되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요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요거 정리해 놓은 거 다 보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하나 보려고요. 여러분 아까 재고 납부세액 말했던 거 요거는 거기에 충분히 같이 나올 수 있어요. 4,800만 원 미달이 하면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고 납부세액에 대한 의무도 면제한다. 땡. 아시죠? 그거에 대한 거 한번 정리된 거 한번 같이 보려고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페이지는 377 재고 납부세 과거에 일반이었던 거야. 그래서 간이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이라는 말이에요. 어때? 일반일 때 초과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간이일 때 토해내라. 우리끼리 하는 말로 편하게. 야, 너 옛날에 일반일 때 받았던 그거 매입세 공제된 거 그거 납부해라. 토해내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장사가 아무리 안 되더라도 상관없죠. 과거 이미 받았던 혜택을 환수해 간다는 거야. 내놓으라는 거니까. 됐죠? 이거는 면제되지 않아요. 오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 정도까지 멘트 추가해서 맞는 게 틀리게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30분 정도 했는데 여러분 간이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세에서 디테일하게 뭐 바뀌는 것도 많고요. 그 부가가치율 쪽으로 막 해가지고 하면은 공부할 게 훨씬 많아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이 정도. 기출되었던 것도 여러분 필요한 것들 반복되는 거 봤죠 앞에서. 그죠? 같은 내용이 다른 식으로 규정, 문장을 좀 바꾸고 해가지고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은 우리는 일단 수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공부할 때 필요하시다면 찾아서 업무 보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부가가치세도 여러분 거의 다 와가네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가산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